외칠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먼저 오늘 3차 우산혁명 이곳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 앞에 모여주신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먼저 우산을 한번 다 펴주십시오. 아마 지금 카메라에 다 담히지 않습니다. 지금 카메라 높이가 낮아가지고 저 뒤에 계시는 분들 우산 현재 카메라 앵글에 다 잡히질 않습니다. 조금 불편할 겁니다. 우산이 크기 때문에 사람 숫자들을 너무 많아가지고 우산을 다 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드론으로 또 한국은 사진으로 보여주면은 아마도 미국이 이것을 보게 될 것이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보게 될 것이고 또 갇혀 계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좁아가 이곳에 보십시오. 지금 사람은 요것만 해도 지금 100명이 넘는데 우산은 25개밖에 못 펴고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뒤쪽에 한번 보십시오. 카메라 앵글에다 잡히질 않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외침을 듣게 될 것입니다. 비록 갇혀 계시지만 윤석열 대통령께도 이 소식, 이 장엄한 장면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한미동맹이야 영원하라! 영원하라! 자유대한민국 하면 만세합시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4시간째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뜨거운 날씨에 이곳에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연사로 나오신 분들 연설 다들 너무 잘하시지요? 특히 청년들의 연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무려 80개 애국 보수 유튜버 분들이 국민의힘이든 자유화혁신당이든 우리 공화당이든 우리 보수 우파의 모든 유튜브들이 이곳에 모여주시기 때문에 함께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비록 다 오지 못했지만 전국에서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또 지금 무더운 날씨에 부산에서 대구에서 전국적으로 방방곡곡에서 이 자리를 채우고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사회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사회 봐주신 김현태 단장님, 김현태 한번 세 분 외칩시다. 김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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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태. 그리고 옆에 너무나 아름다우신 우리 이만나 사회자분께도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최고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내는 게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이곳에 계신 제 눈높이가 윤석열 대통령 얼굴보다 더 높아서는 안 됩니다. 무릎 꿇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험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살리기 위한 국국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맞서지 못했던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비상경을 선포하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통해서 트럼프 2.0처럼 윤석열 2.0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윤석열 대통령 빨갱이 tongal 새끼야! 여기에 잡소리 들립니까? 쓰레기 같은 놈들. 저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 아닙니까? 이재명 끈 앞을 아닙니까? 저들을 자유대한민국에서 반드시 박멸시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 행사는 1회 평택에서 제1회 우산혁명 당시에도 그 뒤에 들었습니다. 바로 미군 사령관이 우리 이렇게 연설하고 집회하는 것을 뒤쪽에서 사복 입고 직접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에서 할 때 그 장면을 다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오늘 또 이곳 오산 공군기지 앞에 장소가 제가 처음에 김현태 단장님과 함께 이 장소 찾으러 왔을 때는 여러분 지금 뜨고 있는 비행기 소리 들립니까? 이 공군 소리가 들립니까? 이 전투기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우산들과 만들어 주십시오. 정말로 장엄한 멋진 장면들입니다. 우리 연설을 이 집회를 미군에게 미국에도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영어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 백악관과 우리 미군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영어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합니다. We love the greatest president, 도널드 트럼프. 미국과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 위드 코리아, 마가 위드 럭.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을 지지합니다. We support President 도널드 트럼프 military operations.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조사를 지지합니다. We support 도널드 트럼프 election fraud investigations. 아마 이 영어 문장들이 미국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제가 백악관으로 초청받았는 게 초청은 원래는 4월이었는데 대이란 군사작전 때문에 조금 연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미 저에게 출국 금지 명령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무사히 미국을 백악관 가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외쳤던 것들을 모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길은 외치지 마십시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신분은 뿐일 뿐입니다. 저는 오직 학원 강의하다 이 자리까지 오고 구속될 위기에 이르렀지만 제 목표는 오직 하나,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목표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연설을 저는 이곳에 모인 분들과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게 될 유튜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곳에 국민의힘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연설 내용을 국민의힘 의원들과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에 앞서서 인사 한 말씀 빠뜨렸네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신, 미국에 계시지만 우리 자유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과 부정선거 척결 위해 목소리 내주신 천조국 발행이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용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유튜브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고 이재명, 범죄자 이재명 재판받고 이재명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목소리 내시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도 협박받고 여러가지 협박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목소리 내주신 우리 천조국 발행이님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네, 오늘 앞서서 연설해 주신 분들과 또 시간 관계상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연설을 희망했었는데 다 연설 기회 드리지 못해서 죄송했고, 또 인사 앞에서 인사만 하고 그럴 기회밖에 못 드린 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전 이영돈 감독님과 그리고 김영윤 소장님 또 여러 2030 우리 청년 연사분들께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고 한미동맹이 파탄나고 그리고 공산화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이 왜 모였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재명 지지하셨던 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7 때 독재에 맞서서 자유와 그리고 민주주의를 외쳤던 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이재명을 지지했지만은 그분들조차도 한미동맹이 파탄나고 우리나라 안보가 위험해져서 이 나라가 다시 전쟁터가 되거나 공산화되는 것을 바라는 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뒤로 지금 불과 10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안보, 외교,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모든 것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미동맹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DMZ 즉 비무장지대 관할권 때문에 한미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난 달에 한국과 미국과 일본 세 나라가 군사훈련을 연합훈련하고자 했는데 이재명이 거절하는 바람에 우리 한국을 빼고 미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속에서 이곳 오산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미군 전투기가 서해안에 떴고 그리고 중국 전투기와 서로 맞대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규배 국방부 장관은 이재명 정권은 누구에게 항의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아군이자 우리의 동맹국이자 지금 자유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 이래로 주한미군이 우리와 함께 지켜주고 있는 미군 편을 들지 않고 중국 편을 들고 왜 거기에 공군기가 떴느냐고 미군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미친 짓 아닙니까? 왜 이재명은 미군 편을 들지 않고 미군에게 항의하고 중국 편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재명은 반미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미군이 준 1급 비밀에 해당되는 북한의 핵 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는 곳이 평안북도 구성시라고 공개해버렸습니다. 미국이 깜짝 놀라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해서 어떻게 적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1급 군사비를 넘길 수 있는가 싶어서 이제부터 하루에 50에서 100페이지 정도 서로 보내주던 군사 기밀을 이제부터 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미친 것 아닙니까? 통일부 장관이 미친 줄 알았는데 이재명은 또 정동영을 지지하고 두둔했습니다.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이재명도 미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한미동맹 파탄나고 이재명이 반미주의자로서 친중화되고 친북화되어 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심판하겠다고 1년여 공백에 있던 주한미 대사를 지명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지명한 주한미 대사 미셀 스틸 신임 주한미 대사 지명에 대해서 강력히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이것은 곧 트럼프 대통령의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얼마 전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서 유조선의 안전을 위해서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했지만 이재명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미국이 어려울 때 왜 동맹국으로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한국을 콕 집어서 앞으로 한국이 어려울 때 역시 돕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한미동맹단이 제일 먼저 광화문에 있는 주한미 대사관 앞에 가서 즉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대로 우리가 군함을 파견하고 미국의 요청에 따라 파병해야 된다고 기자회견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재명은 트럼프 대통령을 파병과 군함 파견에 대해서 거절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재명이 한미동맹을 파탄내고 바로 친중화시키고 결국에는 대한민국 이 자유대한민국을 중국과 북한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이재명 정권과 달리 우리는 끝까지 한미동맹 영원히 한미동맹 6.25 전쟁 때 희생된 이름도 알지 못했던 이 사우스 코리아에 와서 공산당 막으려고
남한공사 남았어서 무려 14만 6천여 명의 미군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혈맹 관계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를 축출하고 우리는 끝까지 한미동맹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은 이렇게 한미동맹만 파탄내는 것이 아니라 남북안보도 지금 파탄내고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아실 겁니다. 어떻게 군부대 지키는 경비 초소 지키는 군인이 총을 내려놓고 삼단봉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전투를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군대를 지휘한 적이 없는 안규백이라는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군대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경기동부연합 출신 바로 이석기 씨라고 있습니다. 통진당 대표로서 이미 위원정당 심판 해산되었지 않습니까? 그 통진당의 이석기와 같던 경기동부연합의 김현지라는 자가 현재 대통령실에서 실세로서 국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현지가 누굽니까? 듣도 보도 알지도 못했고 정광훈 목사님께서 김현지 고향과 친구와 주변 친척들이 나타나며 돈 1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김현지라는 자가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첩일지도 모르는 김현지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나같이 김현지 호위무사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 맞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 댓글에 외국인들 댓글하는 걸 표시하자. 쉽게 말하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인터넷이나 유튜브 댓글 다는 걸 방지하고자 국적 표기하자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아무리 댓글 달고 그리고 인터넷에 개입하고 사회 여론 조장하는 걸 묵인하자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일컬어서 저는 더불어 중국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더 충격적인 내용은 간첩 때리잡는 방첩사라고 있습니다. 방첩사를 이재명이 지금 현재 방첩사를 없앤다고 합니다. 여러분 퍼즐이 다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번도 군대를 지휘해본 적이 없는 안규백이가 국방부 장관이 되고 그리고 총을 내려놓고 삼단봉을 군대 들고 군대 지키라고 그리고 실탄 사격 훈련 금지하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GOP 최전방 지키는 전방 조소 GOP 22,000명 중에서 6,000명만 남겨놓고 다 빼라 4분의 3을 빼라고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미친 짓 아닙니까? 이재명 지지했던 분들 답변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지했던 이재명이 지금 한미동맹 바탕내고 현재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건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김현지가 누굽니까? 더 이상 이재명 정권에 맡겨놨다가는 이재명은 김정은한테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모르지만 현재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지했던 분들,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 반박해 보십시오. 제가 금방 들었던 사례 중에 거짓말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은 현재 우리가 지난 영국이 200년 걸린 민주주의를 우리는 40년 만에 만들었는데 그 민주주의를 모두 다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법회복제를 만들었습니다. 대법관 수를 12명에서 26명으로 늘렸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합니다. 사심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이재명 5년 임기 동안에 26명 중에 22명을 이재명이 임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재명이 받고 있는 12개 혐의 5개 재판에 대해서 바로 이재명 임명한 대법관 22명을 통해서 유죄가 아니라 무죄로 선고받도록 만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40제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30제로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되면 헌법재판소에 넘겨서 40제를 통해서 무죄 선고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부의곡절을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이재명한테 무죄를 주거나 이재명에게 유죄를 주거나 불리한 선고를 하는 판사를 처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검사 박상용 검사가 와서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 봤습니까? 현재 검찰청을 폐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처럼 55년간 죄 없이 살아왔고 법 없이 살아왔고 정과 없는 사람에게는 검찰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했던 역할이 무엇입니까? 조폭 때리잡고 마약 사범 때리잡고 권력형 비리 때리잡는 게 검찰 아닙니까? 조폭 때리잡고 검찰 그리고 마약 사범 때리잡고 권력형 비리 저지르는 이것을 때려잡았던 정의로운 검사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이제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경찰만이 남아가지고 중국 공안인처럼 되어서 견제받지 않는 경찰은 이제 마구잡이 권력을 행사하고 억울한 사람 끌려가고 억울하게 수사받고 억울하게 당하더라도 중국 공안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견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연설을 검사나 판사나 경찰이 보신다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제헌절 48년 7월 17일 헌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 사이에 지난 80년 가까이 너무나 정교하고도 너무나 치밀한 수사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이재명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왜 폐지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재명 자신이 저지른 범죄 사실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범죄자 이재명 하나 때문에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수사 시스템과 사법부 시스템과 이런 삼권분리 모든 것이 붕괴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과거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 답변해 보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왜 침묵하십니까? 비겁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우리 중학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은 삼권분립이라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해야만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사법부가 다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입법부를 더불어민주당이 다 장악했습니다. 행정부를 이재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부까지 다 장악되고 나면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은 누가 보장해 줍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언론이 탄압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사법 만들었습니다. KBS, MBC, EBS까지 언론 노조가 다 장악하도록 만들고 그들이 이사직을 담당함으로 해서 이제 공영방송도 다 무너졌고 이미 다 아시다시피 언론들은 좌경화 다 되어서 이재명 구역자가 되고 이재명 이중대가 되고 이재명 끈앞불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북한 인민들처럼 북한 노동당에 세뇌당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와 눈이 다 닫히게 됩니다. 머지않아서 이곳에 오늘 참여했던 80여 개 유튜버들도 하나하나 다 문 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남의 나라가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일이고 앞으로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런 이재명 정부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전국에 계시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왜 침묵하십니까? 이미 이재명은 교회 폐쇄법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폐쇄법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손현보 목사님도 구속되고 정광 목사님도 구속되고 교회가 압수수색 당하고 극동방송이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왜 목사님들 침묵하십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지금 사회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 나눠주고 돈 나눠준다니까 고맙다, 이재명 잘한다, 그게 아니라 그 돈이 이재명 돈입니까? 우리 오줌머리에서 나오는 돈이고 바로 우리 후손들 자식 세대 빚내가 와서 그들의 등골 빼와서 돈 나눠주는데 행복합니까 그게? 결국은 제2의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재명 지지했던 분들,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1987 때 민주화 운동할 때 무엇을 부르짖었습니까? 독재 반대, 민주주의 하자고 외쳤는데 그 외침에 그때 저울에다가 이재명을 달아보십시오. 지금 이재명이 민주주의 맞습니까? 종교 탄압하고 언론 탄압하고 삼권 분립을 붕괴시키는 이재명이 민주주의 맞습니까? 그런데 왜 침묵하십니까? 40, 50, 60 세대 여러분, 민주주의를 부르셨던 분들 이제 깨어나십시오. 당신도 이제 양심이 있다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아니 됩니다.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책에서 읽었던 최악의 독재자 히틀러, 나치 히틀러와 이재명이 똑같은 게 4개가 있습니다. 바로 종교 탄압을 했습니다. 사법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언론 탄압을 했습니다. 정적 제거를 하는데 바로 비상기업이 내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기업이 내란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라고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명을 따랐고 명령에 따랐던 참군인들 옆에 김현대 단장도 계십니다마는 최근까지 무려 스타들만 53명, 30명 스타, 그러니까 장군들 30명이 다 보직에 해임되거나 파면되었습니다. 별 숫자를 따져보니까 53개 별을 날렸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바로 정치 보복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를 하니까 아이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 나는 저륜하겠다, 개혁을 사과했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당신은 안전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30에서 내란 우두머리가 확정된다면 그와 함께 있었던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되어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결과 국민의힘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배지 달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당신의 금배지를 지키는 방법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혁을 사과하고 저륜하고 그것은 신의와 의리를 깨뜨린 일이고 원자유를 부르짖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도 무너뜨리는 것이고, 또한 그들 역시 결국 내란 정당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방선거 열심히 뛰십시오. 하지만 그곳에
당신들을 지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려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자 한다면 이곳에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를 부르짖는 것이고, 안보 외교적으로는 바로 마가 위드로 한미동맹을 외치는 것이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법치와 공정상식을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외침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지만 더 이상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가 저륜한다고 당신들은 안전할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3심에서 만약에 유죄 확정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도 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 구국의 결단이었고, 자유민주를 수호하기 위한 반국가 세력에 맞서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재명과 히틀러가 똑같은 게 네 가지였습니다. 종교 탄압, 언론 탄압, 사법부 무력화, 정적 제거. 두고 보십시오. 이대로 우리가 또 침묵하다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이제 사라지고, 경제도 결국 자유시장 경제 사라지고,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자 천국 만들겠다지만 노동자 천국도 없을 것입니다. 기업가가 사라지는데 노동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묵고하다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모였습니까? 왜 이렇게 모여가 뜨거운 대학교 안에서 이 주말에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고 소풍 가고 여행 가야 되는데, 이곳에 모인 이유가 우리는 오직 자유 대한민국 지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마무리 지어가겠습니다. 히틀러와 똑같은 게 네 가지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1987 때 민주화를 주장했던 분들 반박해 보십시오. 히틀러하고 똑같은 이재명을 그래도 지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민주화운동회 때 부르짖었던 것도 모두 거짓이라는 거 아닙니까? 남미에서 가장 부유했던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는 그렇게 풍요로웠던 나라이고 석유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장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차베스와 마두로 집권 27년 동안에 GDP의 80%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잘 살았던 베네수엘라는 지금 하루에 빵 2조각 겨우 국가에서 배급해 주는 것 보고 살 정도로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좌파 정권, 친중 좌파 정권들을 써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은 뭔지 아십니까? 심지어 마두로 차베스는 청년들에게 주택도 나눠준다 그랬습니다. 어이쿠 좋구나 싶었는데 결과는 지금 원래 풍요로웠던 베네수엘라의 모습은 사라지고, 바로 자유도 사라지고 GDP의 80%가 사라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네수엘라를 안타깝게 보면서 우리나라를 지르면 안되겠다. 몇 해 전 베네수엘라에 몇 해 전에 뉴스에 뭐라고 왔는지 아십니까? 물가가 1년에 6만 포인트 오르고, 그런 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나라냐? 빵 하나 사러 가는데 돈을 한 자루 가져가야 된다는 그 당시 뉴스를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 나눠줘서 돈은 쓰레기가 되고 물가는 급등했고 나라는 망가졌는데, 바로 이재명 정권이 바로 그 마두로 정권, 차베스 정권과 똑같은 게 10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친중 좌파가 집권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똑같지요? 두 번째, 입법부를 역시 좌파가 독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독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똑같지요? 세 번째, 사법부 무력화시켰습니다. 똑같지요? 네 번째, 대법관 수를 우리는 26명으로 늘리는데 마두로 정권은 30명으로 늘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국토 면적만 보더라도 43배가 늘 클 정도로 그 큰 나라에도 대법관이 기껏해서 9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12명에서 26명으로 늘리려고 합니까? 왜 이런 걸 보고 침묵하십니까? 바로 베네수엘라는 몇 명으로 늘렸다고요? 30명으로 늘렸습니다. 우리는 26명 늘리는데 너무나 똑같은 겁니다. 다섯 번째, 시위하는 사람 찾아갑니다. CCP 아웃이라고 지금은 자신있게 우리가 하지만 모자라서 CCP 아웃이라고 외쳐서 중국 공산당 물러가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고 합니다. 마두로와 똑같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부정선거 당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오늘 우리는 집회, 왜 한미동맹, 왜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지지하는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베네수엘라도 부정선거로 지금까지 무려 27년간 집권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2024년 4.10 총선, 그 결과 현재 더불어민주당 좌파 정당이 190석 가까이 됩니다. 그거 여러분, 홍병호 박사의 책에 의하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52명이 가짜 부정선거로 당선된 현실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왔던 국제선거 감시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6.3 대선 역시 이재명은 사전투표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41번째예요. 그 부정선거 배우가 누구냐? 중국이고 그 지도자가 왕운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마두로도 역시 그랬고 이재명도 역시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이 현실에 대해서 좌파에게 묻겠습니다. 이재명 지지했던 분들께 묻겠습니다. 당신이 찍었던 그 국회의원이, 그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쁘지요? 몇명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몇명 들어왔어요? 부정선거 의혹이 있고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50%가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 당신의 IQ가 나 포기했어. 돼지 IQ 80만 넘는다고 치더라도 채팅도 이렇게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치면 제가 써서 시끄럽다, 덤보가다, 조용히 하라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부정선거 의혹을 개선하자,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더 옳습니까? 당신이 돼지 IQ가 아니라면 어떤 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까? 부정선거 덤보가다가 아니라 개선하고 깨끗하게 바꾸자는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섯 번째, 이재명 정권과 마두로의 공통점이고 나머지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로 소비 쿠폰 나눠주는 거, 돈 나눠주는 거 마두로와 똑같습니다. 물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통화가치 1달러당 현재 1,500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돈이 베네수엘라처럼 쓰레기 조각이 될 것입니다. 경기가 좋다고요? 코스피 지수가 높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 가치는 왜 자꾸 떨어집니까?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코스피 지수 올라가니까 이재명 지지율 67%, 70% 가까이 되지 않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보십시오.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본인이 주식 투자한다면은 당신이 산 주식가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까? 어제 뉴스 못 봤습니까? 매일경제 보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올라가는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방산업체 몇 개 제외하고 반도체 몇 개 제외하면 현재 개미 투자자 65%가 다 돈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가 나아졌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베네수엘라도 그랬습니다. 이상한 코스피 지수 급상승은 바로 돈이 오갈 데 없도록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대출만 같지 않습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주식으로 가게 만들고 또한 소비 쿠폰 뿌리고 얼마 전에 26조 원 추가 경정 예산 만들어서 또 돈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코스피로 몰려가게 하고 빚내서 투자하게 만드니까 일시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다수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거나 대다수 기업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이 뜻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머지않아서 대한민국이 다 망가지는 것을 결국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물가와 주가지수 이상급 등 포퓰리즘 부정선거 통화가치 추락 대법 간수 늘리고 시위에 대한 탄압 입법부 독재 사법부 무력화 친중 좌파 정권 언론 탄압 사법부 무력화 종교 탄압까지 여러분 마두로와 똑같은 게 10가지입니다. 저는 학원 강의하던 사람입니다. 지금 구속 영장이 발부되고 목소리 내려왔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자유라는 가치, 멸공에 대한 가치,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산업화 경제 부국으로 가는 그 토대 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현재 전 세계 국력 6위까지 올랐고 K방산 5위, K제조업 5위까지 올랐는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함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물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이재명 지지했던 분들 답변해 보십시오.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사람 답변해 보십시오. 근거대 보십시오. 왜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부정선거가 내란입니다. 이재명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현재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긴급 경제 명령 내려서 쉽게 말하면 경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이 그러면 지금 계엄 선포하면 내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합니까? 내란 마십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저는 가짜. 비상계엄이 내란도 아닌데 내란이라고 했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대국민 사기를 친 건 아닙니까? 그것을 이재명 말을 받아서 그냥 온 국민들에게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외쳤던 그 언론들이 바로 바로 진짜 내란 선동 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직 진실을 외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직 진실을 알리고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무기징역 선고 받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 윤석열 대통령 1심 아닙니까? 3심에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징 원칙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다라고 있는 것은 모두가 가짜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면 이재명 대북 송금했으니까 여적죄고 이적죄고 간첩 아닙니까? 대장동 뇌물 갖다 바치고 뇌물 받고 있는 거 전부 다 범죄자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을 똑같은 저울 위에 달아보십시오. 똑같이 우리는 무죄 추징 원칙을 적용한다면 이재명에게 아직은 우리가 3심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무죄 추징 원칙에 따라서 여적죄 이적죄 그렇게 부르지 않듯이 윤석열 대통령 또한 내란 우두머리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당신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라고 주장했고 믿었던 것은 모든 것이 가짜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사실을 저는 전 국민들께 알리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두로 베네수엘라와 정반대로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법치 공정상식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지교했던 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가 옳았기 때문에 저는 목숨을 걸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또한 재판받듯이 저 역시 당당하게 재판받고 수사받듯이 이재명 또한 재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지지했던 분들 답변해 보십시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되어 있다고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30 청년 여러분, 이재명 지지하는 20대 30대 청년 여러분, 전환길이 지금까지 40분간 외친 것 중에서 거짓말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재명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고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금방 드린 것은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 거짓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의와 불의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2030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재명이 만드는 교회 폐쇄법 이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제2의 베네수엘라로 가고자 하는데 이런 진중 좌파 정권이 아니라 자유우파가 집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범죄를 모두 없애기 위해서 사심제 대법관도 늘리고 법외국제 만들고 검찰청문회 폐지하는데 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모든 가치를 자유대한민국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을 버릴 것인가. 저와 우리 가족과 자유를 사랑하는 분들은 모든 국민들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이재명 정권이 끝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강력히 지지합니다. 한 번 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호 한번 외치고 끝냅시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사랑합니다. 우리 미국에까지 나타낼 수 있도록 이 구호 우리 같이 한번 자수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 위드라! 마가 위드라! 마가 위드 코리아! We go together! Stop the steal! CCP out! Free! 윤! 윤 again! 윤!